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언젠가는 또 다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로직이라는 게. 그때마다 이제 연연을 하게 되면 계속 뭐 앞으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회 미니챌린지 우승자 인터뷰를 맡게 됐고 진행을 맡게 된 강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니챌린지는 B2B 유통 플랫폼 온채널에서 주관해서 위탁 셀러분들을 위해서, 위탁 판매 셀러분들을 위한 대회고요. 저희가 슈퍼셀러 챌린지라는 21년도에 아주 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슈퍼셀러 챌린지보다는 규모가 좀 더 작지만 자주자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미니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된 미니챌린지, 그러니까 미니 버전의 셀러분들의 챌린지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세 번째 진짜 변하지도 않고 1위를 하고 계신 곽준혁 대표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주. 네. 이제 되나요? 네,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변치 않고 3관왕을 차지하신 1위 대표님, 안녕하세요. 곽준혁 대표님. 예. 네,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뭐 식상해서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안 그러십니까? 네. 우승 예상하셨나요? 예상이요? 네. 사실 제가 예상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 집계가 되잖아요. 네. 그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나서는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면 할 수는 있겠구나. 딱 그 정도 이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약간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확정됐네. 뭐 이런 느낌. 저는 이번에 할 때 네. 한 달간은요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 그 매출 관련된 데이터를 그냥 안 봤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제가 처음 이 슈퍼셀러 챌린지를 했을 때 과도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오히려 한 달간은 그냥 아예 보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확인하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1위가 아니었다면은 이번 우승자로 뽑히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긴장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승을 못했다면 좀 섭섭하고 약간 좀 아쉬운 감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에게도 좀 내가 이래서 이제 부족했구나, 뭐 그런 걸 이제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우승을 하든 못하든 둘 다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제 비수기에 또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또 네이버의 로직 변화가 아주 크게 세게 와가지고 셀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왔었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제 타격이 어떻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그거를 이 로직 변경이 뭐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언젠가는 또 다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로직이라는 게. 그때마다 이제 연연을 하게 되면 계속 뭐 앞으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적응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생존 게임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직을 타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로직을 안 타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한 특정 카테고리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면 뭐 어떤 부분이 잘 안 나간다고 해도 또 어떤 부분은 또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뭐 이것저것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분산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지난 이제 슈퍼셀러 챌린지 때 그 인터뷰 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재밌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라고 해야 될까요? 셀러분들이 가장 좀 약간 지향하는 건물 낙찰 받으셨잖아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다고, 근데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느라고 정신은 없었지만 또 이제 미니 챌린지 또 1위를 하셔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네. 어떠신가요? 아, 예. 그게 제가 뭐 낙찰 받은 지는 이제 뭐 작년 음. 한 여름 정도였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오픈 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네, 그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몇 달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인데 다 뭐 정상화돼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고요. 매출도 이제 발생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때 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위치 자체가 그 중고등학교가 이제 좀 밀집돼 있는 구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전단지 이렇게 홍보는 하지 않았고 그 이제 뭐 인스타라던가 음.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랑 이제 카카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것만 홍보를 하고 뭐 사진이나 이제 리뷰 이벤트 같은 걸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사항들 보면은 보통 그 매출 잘 내시는 비법 알려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네. 위탁 판매할 때 어떻게 상품 소싱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매출 네. 비법 아니면 이건 꼭 해봐라 하는 거 꾸준히 말고요. 꾸준히 말고요? 꾸준히 말고요라면은 조금 음, 치트키 같은 거 알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저도 지금 저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는데 네. 매출을 일단 잘 내려면 근데 이거 좀 그 질문이 그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이세요. 이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내느냐. 마치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보통 저 수능 끝나고 나면 만점자나 고득점자한테 어떻게 하면 저 성적 잘 내느냐. 뭐 그거랑 이제 똑같다고 보는데 뭐 이제 대답 항상 그렇잖아요. 뭐 국영수 이제 저 위주로 좀 교과서 보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밈이 돼 가지고 맞아요. 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다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책을 보든 뭐 강의를 보든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 수많은 저 어떤 교육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또 매출을 상승하는 그런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냥 순전히 매출 잘 내려면 뭐 어떻게 뭐 상품 등록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예, 말씀드리면은 너무 또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저는 일단은 좀 아는 게 많아야 된다. 그걸 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탁 판매할 때 어떻게 상품 소싱하셨나요에 대한 질문을 아, 예. 좀 네. 일단 저 소싱을 하는데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카테고리를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분류를 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계절별로 그 시즌마다 좀 잘게 나누는 거죠. 뭐 수능이라면 이제 수능 관련된 어떤 그런 상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봄 신학기가 됐다. 아니면 이제 명절이라거나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분류를 이제 한 다음에 1차, 2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 작업을 이제 끝난 다음에 통계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많이 찾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키워드를 또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 순위권이 좀 높고 지금 폭발적인 키워드가 뭔가 그런 걸 이제 좀 대비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접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싱을 했던 것 같고 일단 그냥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하다가 좀 얻어 걸리는 어떤 분야라던가 나한테 좀 유독 이게 잘 맞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싱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유독 이게 잘 맞는 공급사가 있을 거예요. 피드백도 이제 굉장히 빠르고 또 배송 날짜도 잘 챙겨주시고 뭐 그런 공급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찾다 보면은 몇 개가 이제 걸러집니다. 이 공급사는 굉장히 이제 성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저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뒀다가
그 공급사가 새로 이제 물건을 등록을 하면은 또 그때 나도 맞춰서 새롭게 이제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급사에 이제 맞춰서 가는 방식.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 기피하시는 카테고리 말씀하셨는데 네. 기피하시는 카테고리가 뭐예요? 이거는 또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피하는 영역은 네네네. 의류, 아, 옷인데,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진 이제 의류, 응.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 의류는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게 접근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네. 혹은 이제 패션 이제 신발 같은 거 있죠. 네네네. 네. 네.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인터뷰 때에 이제 1위, 그, 초보셀러 1위 대표님은 오히려 의류 같은 걸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네. 약간 정말 주관적으로 예, 이거는 전략이 개인적인 다른. 예, 그런 예. 거죠. 네. 네네.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게 종합몰, 전문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둘 다 이제 장점, 단점이 있죠. 종합몰은 뭐 한 방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고 또 좀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문몰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한 가지 이제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좀 제약이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용함에 있어서 그 플랫폼을 여러 개를 쓰시면 그만큼 또 작업량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도 이제 감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상품 소식을 여러 개 깔아놓고 그 중에 많이 팔리거나 마음에 가는 물건을 키우시나요? 아니면 처음 올릴 때 이미 물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신경 써서 올리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부마카세님. 마치 이제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작살 하나로 이렇게 한 마리를 이제 콕콕 집어서 잡기보다는 넓은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이제 풀어두는 이제 방식이죠. 뭐 여러 개를 깔아두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입질이 이제 온다. 이게 좀 유독 잘 걸린다. 이런 상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방향이 저랑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 하실 때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만 시작하셨나요? 첫 매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궁금해 하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은 플랫폼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뭐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라던가 롯데몰이라던가 12개 정도 되는 플랫폼을 뭐 이것저것 닥치지 않고 이제 다 시작을 했었고 첫 매출은 제가 수동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진 않았고 이제 처음에는 대량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2,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첫 매출 발생하기까지는.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상품 등록을 개별로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개별로 하는 편이죠. 아, 2023년도에 대표님의 새로운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2022년에는 약간 좀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가 좀 안 좋은 일도 이제 있었고 사업적인 일로도 좀 바빴던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미비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루거나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에는 다시 좀 약간 심기일전해가지고 많은 또 일들을 한번 또 시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일이요? 그때가 이제 그때 통으로 뭐 이렇게 2022년 이제 통째로죠. 초부터였는데 네. 뭐 연인과의 이제 헤어짐, 그런 일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사업적으로도 이게 뭐 이것저것 할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집중이 이제 오롯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게 후유증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한 2022년 한 추석 지나고까지 그때까지 이제 가가지고 약간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상세 이미지나 썸네일은 어디까지 관리하시고 수정을 하시나요? 보통 공급사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그 메인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약간 좀 부족하다, 혹은 이게 조금만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상품은 꼭 팔고 싶다, 혹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샘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로 이제 구매를 해서 내가 직접 뭐 사이즈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런 것까지 이제 상세 페이지에 하나를 이제 또 추가해서 집어넣는,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다듬을 건 다듬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살짝만 변경하는 그런 거지 막
다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상품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근데 뭐 좀 숙달이 되다 보면은 딱 보고 음.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다. 혹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은 딱 복사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상품을 소싱할 때 네네. 어디서 소싱을 하세요? 뭐 이렇게 찾는 그런 루트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음. 중국 쪽 상품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사이트들 많잖아요. 뭐 타오바오라든가 1688, 뭐 알리바바 이런 곳 쪽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산품들 한정해 가지고는 중국의 이 퀄리티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졌고 가격 또한 뭐 계속 이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신상품이라든가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중국 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정산 받기까지 지금은 자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위탁은 초기 자금을 네. 얼마나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네, 라는 요것도 질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우리가 대표적인 플랫폼 보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쿠팡 있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정산도 좀 빠른 편이고 수수료도 좀 낮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산이 완벽하게 되려면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일부 금액은 뭐 한 몇 주 만에 정산이 되고 나중에 절반의 금액은 한참 뒤에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굴리고 있는 자본의 한 2배 혹은 많게는 3배 가량의 그 자본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내 자본이 말라서 주문을 받아도 발주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마다 맞춤 세팅이 이제 필요하고요. 저는 처음에 제 개인 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뭐 대량 등록으로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쿠팡에서는 막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급전을 저희 아버지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잠시 이제 빌렸다가 다시 갚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가에서 그 소상공인 이제 자본금 대출이라고 그때 이제 제가 3,000만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저금리였거든요. 지금은 또 기준이 다릅니다. 금리가 요새는 좀 이제 높은 편이라 그때랑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자를 거의 뭐 안 내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상환도 3년 뒤에 이제 갚으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여유가 널널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을 뭐 한 푼, 두 푼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도 하시냐고. 예. 제가 로켓 배송은 안 합니다. 이제 또 로켓 배송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재고를 바로바로 그냥 쿠팡 그 로켓 배송하는 창고 쪽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주기만 하면 내가 그 뒤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뭐 반품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고 좋긴 한데 대신에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셉니다. 이게 많게는 40%, 50%까지 떼가기 때문에 박리담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로켓 배송 많이 하시던 분들도 이게 마진이 이제 좀 남지 않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서 이제 포기를 하시거나 접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나는 로켓 배송이 좋다.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박리담회지만 내가 보낼 수 있는 물량이 많고 아는 게 많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계속 지금도 좋은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비 지금 이제 셀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뭐 어떤 말 해주시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에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매출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접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참 그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뭐 강한 거다. 경험이죠. 이것저것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베냐님이 총 업로드하신 상품이 대략 몇 개 정도이고 이제 관리 몇 개 정도를 관리하시는지 질문 주셨어요. 대량 등록을 초창기에 했을 때는요. 그때는 뭐 한 20만 개 됐을 겁니다. 물건 자체가. 그때는 그 플랫폼마다 하루에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제한이 없었죠. 예. 네. 지금은 이제 제한이 생겼기 기억이 때문에 나네. 그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제 20만 개였지만 그게 이제 개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차츰 관리를 하면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2만 개 되려나요? 한 3만 개? 예,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2의 미니셀린지 1위 대표님이신 곽준혁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또다시 이제 벌써 3번째 랭커가 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랭커가 되시긴 했지만 다음번에는 지금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해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그렇습니다. 분발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약간 좀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셀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